안녕하세요. 달빛아니언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32번째로 천하를 떠도는 내용입니다. 때는 중국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혼란으로 중국 전체를 혼란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문화 대혁명 시기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스승과 한 분의 제자가 이제 그런 혼란한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천지를 떠돌게 되는 거죠. 세 분 스승은 하산하기 전에 추배도 앞에서 본 추배들을 통하여 장차 천하에 대혼란이 올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중국 천하에 그 어느 곳도 비켜 지나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깊은 산속의 도가의 도관이나 불교의 법당이나 암자조차도 그 피해를 비켜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사회에 광기가 부러져치면 정말 중국 그 넓은 아주 깊은 곳에 도교의 도관이나 불교의 암자들도 많이 훼손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깊은 산속까지 올라와가지고 광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인류가 이런 광기가 하나 휩쓸면 좌든 우든 동일한 거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세 분 스승은 최근에 들어 마음이 불안한 것이 좌불안석입니다. 큰 화가 멀지 않은 곳까지 밀어닥쳐 빨리 피하여만 하는 것을 이제 느껴오는 겁니다. 옛 도시 무슨 역시 평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분 스승은 번잡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서산머리 외딴 곳에서 4년을 거한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본래 면목은 절정의 기회를 지녔으나 철저히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숨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단지 가까운 곳의 백성들이 화를 당하거나 병이 있으면 세 분 스승 모두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한 것입니다. 때때로 일반 사람들이 보아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니 그 효과가 신묘하여 환자들은 확실하게 그 혜택을 보았고 매우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국이 확 바뀌니 인심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광기가 그 사회를 몰아치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칼을 쥔 자들의 화를 면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나라 말대 혼란과 군벌들이 난립한 전쟁판과 항일전쟁, 또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 등 세 분 스승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풍진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몸을 숨기고 수련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 분 노인이 수년간 공을 쌓고 여러 방면의 신통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세월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유유자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어있는 쥐들이 모두 청소되는 시기니 무슨의 벽천의 누추한 곳조차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단 오래 전해져 내려온 도법은 11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전해져 지금에 이른 것이니 세 분 스승은 막중한 책임을 얻게 지는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 전해져 온 보배로운 지혜가 반드시 제자에게 온전히 전해져 대도가 널리 퍼지는 미래를 기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분 스승은 반자를 하여 미래를 개선한 후에 멀리 천하를 유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력병은 이 주거지를 떠나 천하를 주유할 때가 돼서 한 가지 사건을 겪는데요.
이때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 분 스승이 분부하기를 스승으로 예를 올리고 도를 배우기 시작한 첫날부터 수련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그 경과 그리고 실제 체험 등 모든 것을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아주 진귀한 자료로 우대 사람들에게 연구 자료로 남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도가의 문헌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을 집대성공한 것을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도장 한 부만 하여도 5천여 권을 모은 것으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양생수련에 관한 공리공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공법은 은유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칙성이 너무 강하여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방문자도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게 본 주류에서 약간씩 벗어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옆에 있는 문 또는 좌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본류 위의 방문 좌도 또한 3600법으로 각각의 법마다 내력이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역대 인류의 장기간 실천을 통한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문 자도의 작은 공법을 배운 후에 다시 대법을 수련하는 방법을 모르니 일생의 공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문화 전통은 많은 비법들이 모두 보배같이 귀한 것이지만 외부로 전해진 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허다한 절묘한 기회들이 공개된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문화의 폐단인 것입니다. 용문파는 다른 파와는 다르게 혈연관과를 따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사제관을 통해서만 전해져 오는 것이고 제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법이나 공리가 외부로 전해진 것은 아주 드뭅니다. 왕력병은 도를 배운 이래로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를 배우고 공을 수련하는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도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연구와 수련 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재 환경이 아주 어렵게 된 것입니다. 홍위병들에게 고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것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된 이 수련일기는 왕력병 선생이 4년간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몇십 권의 작은 공책에 몇십만 자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2척 길이에 1척의 폭의 높이를 지닌 나무광지를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벽곡의 과정과 그 당시 체험한 것입니다. 즉 죽음을 체험하고 그 죽음을 극복한 과정이죠. 그 중에 일부분은 스승이 옆에서 관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본 것은 나중에 기억해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스승이 옆에서 보고 관찰하여 기록한 것은 왕력병이 나중에 기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특별한 자료들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전체에게도 구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인 것입니다. 왕력병의 아버지조차 이미 반동 기술 분자로 몰려 타도된 마당에 이러한 자료를 집안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안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피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큰 스승과 스승 두 분은 이미 멀리 이것저것 천지사방을 떠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량의 일기를 지니고 떠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분 스승은 그를 유려하면서 그것을 불태워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을 남겼다가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조사들을 뵐 면목이 없으니 도리어 없애버리는 것만 못하니라.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기억하여 기록하도록 하거라. 물론 지금 이것만은 못하겠지만 후세 사람들도 이해해 줄 것이다. 역병은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단지 참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버리고 한 줌의 죄로 변한 것입니다.
이 불은 왕녀평의 마음까지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를 붙잡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분의 스승과 함께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누구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천하를 떠도는 것은 도가 수련의 필수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떠나는 여행은 즐기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도가에 떠도는 것은 전혀 다른 목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수련을 위하여 천하를 떠도는 것이고요. 둘째는 진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요. 셋째는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수련하는 사람은 각지에 서로 다른 산천의 영기를 찾아 자기 체내의 진기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각각 다른 영기를 자기 체내의 진기를 배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인을 타서 나서는 것은 각지의 명산 동굴에 거하는 진인들을 찾아 방문하여 서로 도를 논하고 기회를 고르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탐색이란 각기 다른 환경하에서 생존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일정한 공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러한 천하 주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떠도는 이 수련법이 도가 수련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도가의 자연계에 대한 관찰은 아주 세밀합니다. 이 관찰에는 하나의 철학 사상이 시종일관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인합일 사상입니다. 천지의 변화와 인체의 변화는 매 순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단지 공부가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만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변화로 외부 자연계의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 분 노인과 한 청년이 함께 사해로 구름 같은 떠돌이를 시작하는 것이니, 이는 천지 자연의 운행이 이렇게 되어 온 것이니 이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왕력평이 비록 세 분의 공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미 활사인인 것입니다. 한번 죽어본 경험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모진 얼음을 겪어가는 것이 그의 공부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오랜 문화 역사를 꿰뚫는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도가 문화죠. 중국 문화를 세 개의 큰 문화 흐름이 있다고들 보죠. 하나가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근원한 도가, 또 하나는 유가, 또 하나는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온 불가. 이 세 개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중국 문화의 기본 밑바탕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봉건 시대를 거치면서 도가 문화가 금지된 적이 많은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원인은 도가가 천지인에 관하여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독재 시절에. 지금 시간으로는 20세기 60년대 후반기입니다. 무산 서산 정상의 세 분 노인과 한 청년이 마음속에 무한한 관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전수받기 시작하여 수련의 경계에 오른 4년 동안의 세월을 청산하고 떠나는 거죠. 그날 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제간의 네 사람은 천지 조사들에게 제사를 마친 후에 조사들의 영표를 잘 간직하고 기타 필요한 물건을 수습한 후에 모든 것이 마땅한 시기를 기다려 몸에는 단지 꼭 필요한 몇 가지 물건만을 챙겨서 아무도 모르게 바람같이 하산하여 떠났습니다. 86세의 큰 스승 무곡도인은 발걸음 가볍게 앞만 보고 걷습니다. 그 두 제자 청정도인과 청어도인과 손자 제자 왕력평은 그 뒤를 따릅니다. 네 사람이 캄캄한 야밤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제간 네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세 분 노인의 공이 깊어 왕력평이 비록 청년으로 기운이 왕성하다고 하지만 쫓아가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큰 스승의 왕력평이 숨을 헛떡인 것을 보고 멈추고는 말하기를,
영생아, 너는 이 좁은 길을 따라 먼저 가거라. 우리 세 사람은 약 2시간 정도 여기서 쉬었다가 갈 것이니 너는 큰 나무가 나타나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거라. 말을 마치고는 세 분 노인은 그곳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왕력평이 생각하기를 큰 스승과 스승 두 분이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좀 쉬었다가 다시 오실 생각이구나. 그럼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면 되겠지. 역평이 속으로 빨리 걸어가자 2시간을 걸어가니 이미 몇십 리를 걸어온 것입니다. 산에 반을 넘으니 바로 큰 나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 아래 도착하여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귓속에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영생아, 내가 늦었구나. 우리 세 사람은 이미 도착하여 한참을 쉬고 있었다. 역평은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확 드는 것입니다. 청정도인이 그의 손을 끌어잡아 당겨 그를 앉히고 말하기를 천하를 구름같이 떠돌려면 필히 먼저 걷는 공부부터 수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걷기를 시작하면 시간과 힘만 낭비하게 된다. 단지 몇 개의 큰 산을 오르는 것으로 진이 빠져서 더 이상 길을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걷는 공법이 비록 외공에 속하지만 필히 먼저 내공이 철저히 쌓여 있어야 한다. 의념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깃털처럼 가볍게 걸어가는 것이니 그래야 번개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가 이전에 배운 평형공, 자연환기법을 50리, 100리, 200리에 도달할 때마다 자리를 잡고 반자를 하여서 그 공법에 따라 다리 근육을 풀어주면서 운기양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힘들지 않고 늘 1년 내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정정도인이 그 구체적인 공법을 가르쳐줍니다. 왕력평은 비록 떠도는 길에서만 반복하여 훈련하여 걷는 공법을 점차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다시 그에게 방위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일 말단의 하승 공부는 달과 별을 참고하여 산과 물, 돌, 나무, 집 등 자연 경물을 보고 방위를 잡습니다. 중등 공부는 7일까지 어두운 밤에도 방위를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 방법은 반자를 하여 체내의 소주촌으로 달의 위치를 찾아내고 다시 천묘별로 주위의 경물들을 관찰하여 방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상승 공부에 이르면 이런 것이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영감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자신의 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천지인 3층의 관계이니 만사만물이 모두 이 3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부가 위로 갈수록 공법은 점차 깊어지지만 그 공리는 점차 간단하고 질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기를 도란 소박한 것이다. 이번에 운유는 환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평안무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세 분 스승은 기회만 되면 역평에게 공법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청정한 곳에 아무 생각 없이 주저앉아 세 분 스승이 그에게 경전을 강의하고 내용을 암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보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왕력평이 허다한 도를 깨우치고 한 번 들으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네 사람이 다시 휴식을 하는데 왕력평이 호주머니에서 홍바오슈 문화혁명 당시 유행하였던 목택동 어록이나 선집으로 표지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우리 말하면 옛날에 빨간 수첩 같나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홍바오슈라고 했는데요. 그 이제 목대통의 어력 선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왕력평이 그것을 집을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집어서 잘 간직하거라. 현재 그것이 우리들의 호신부며 통양증이다. 왕력평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계속하여 말합니다. 이 하삼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호신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삼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명운을 스스로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명운의 주인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현재 이 하삼계에 다니고 있으므로 이 호신부에 의지해서 몸을 숨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장래 내가 중3기에 이르면 내 자신의 너의 명운이 주인이 되니 그때는 이런 호신부가 필요 없는 것이라. 이 지금 홍위병이 날 천하 중국 천지 각 모든 곳에서 날뛰고 있으니까요. 이 목택동 선집이나 어록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목택동 파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갖고 다녀야만 자기 생명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부딪힐 수 모르는 상황에서 사제사인이 곧장 앞으로 나아가니 도시와 아주 멀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산촌 황야만을 지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왕년편 먼저 스승들은 편안한 곳에 쉬게 하고 혼자서 마실 물이나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세 분 노인의 배고픔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왕녀폰과 스승이 함께 유량제야 행사를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청정한 음식만 들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때에 따라서 잠시 바람과 눈을 피할 곳을 찾아 쉬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니 몇 개월이 지난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천하를 60년 되니까 뭐 얼마나 질박했겠어요. 가는 곳마다 산천이고 뭐 공해도 없을 시대죠. 뭐 공작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만 천지자연이 청정할 때 지금은 중국 천지가 다 뭐 공해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당시 60년대 말이니까 뭐 아주 깨끗한 그 중국 천하를 주유하면서 떠돌면서 이제 도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도를 전수하고 전수받고 또 천하의 고수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뭐 황제내경 소문은 이미 제가 강의를 끝냈고요. 상한농 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한의학도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것 같고요. 변증 논치로 나가는 길은 이제 LA 강의가 끝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올 겁니다. LA 강의 자체가 변증 논치로 나가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일상의 친구 치료에 또 중국 의학 사상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LA 저희 강의가 있는데요. 뭐 핵심은 변증 논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의학이란 변증 논치에서 시작하여 변증 논치에서 끝이라고 강의 아닌데 뭐 변증 논치를 떠나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한의학의 특질인데요. 이 변증 논치를 침과약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페레담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현대적인 이해와 실제 어떻게 임상응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본 교재를 포함해서 교재들은 각각 다양한 교재들은 밴드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밴드 이름은 한의학 다 함께 연구회입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